청담동 술자리 관련 이제 이게 어제 검찰이 언론사들에게다 보낸 보도자료인데, 제가 여러 번 짚었듯이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고 당사자인 강진구 기자한테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떤 언론도 강진구 기자한테 확인 안 하고 그냥 검찰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뭐 여러 차례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찰이 기소한다는 보도자 돌리면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부터 반드시 당사자인 저한테 입장을 받고 같이 기사를 쓰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언론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이 쓰레기 언론 기자들이 아예 언론의 원칙을 어기고 검찰의 기쁨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KBS, MBC 뭐 다 마찬가지. 한겨레, 교양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썩어 빠진 거고, 이렇게 썩어 빠진 언론을 이용해서 윤석열 한동훈은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언론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은 검찰이 어떻게 조작할 엄두를 내며, 판사가 어떻게 조작된 판결이었습니까? 제 재판에서도 저 엄철 판사라는 자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도 법조기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안 씁니다. 국민들에게 은폐하는 거죠. 나중에 이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요, 이 언론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손을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10개 중에서 9개는 문 닫게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한동훈이가 참여했냐 아니냐, 요것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보도자료가. 왜 복잡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 막 갖다 그냥 혐의를 적용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강진구 기자한테 걸린 혐의만 해도 지금 한 4개, 5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복잡하게 꼬아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재판에서 쟁점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의 아주 이 상습적인 수법인데, 그냥 박근혜 같은 경우도 자 뇌물죄다. 뇌물죄 딱 큰 거 몇 가지 딱 걸어서 승부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십 가지를 걸어놔요. 왜? 뇌물죄를 조작해놨기 때문에 뇌물죄 하나가 쟁점이 되면은 조작이 드러나니까 그냥 몇십 가지를 걸어놓고 판사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그걸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길게 써놔가지고 제대로 따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아집니다, 죄가. 이런 것도 예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예전에 같은 경우 하나 걸렸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재판에서 맞붙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사건을 꼬아놓죠. 그래서 아까 강진구 기자 방송 보니까 이제 이 검찰 측이 이제 그동안에 숨겨왔던 증거들이 드러난다. 이게 하여튼 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또 판사도 또 이제 어용 판사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쟁점을 흩어놓고 판사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쟁점을 피해가서 사건 진실이 안 드러나도록, 재판에서 진실이 안 드러나도록 그런 작업하는 게 윤석열의 판사들이에요. 참 저는 이제 이 재판이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나라가 망했다는 게 저 딱 느껴집니다. 이 재판 자체가 달라졌어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나타나기 전에 그 재판과 이놈들이 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재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사 그 전에는 내가 억울한 판결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증거조사, 증인조사는 해줘요. 그건 해준 다음에 판결문을 지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데, 이 윤석열한테 어용 판사들은 그냥 아예 원천 차단시켜요.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범죄죠, 범죄. 이거 완전 범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 조작이잖아요. 이 청담동 술자리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땐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고 한동훈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99.9%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런 항의를 해놓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이 수사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강진구 기자는 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걸 밝혀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판사가. 그럼 뭡니까?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거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판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게 딱 알려지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고, 이런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불렀구나. 특히 보수 변절자 놈들 정말 나중에 쟤네들 어떻게 그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지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 나오면 정말 다 죽을 수가 있어. 다 죽을 수가.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강진구 기자 쪽에서 아주 섬세하게 딱 핵심들을 잡아서 치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제 사건을 내린다면은 사실 윤석열 쪽에서는 죽었다 깨도 피해야 되는 사건이 계약서 위조건이거든요. 그거는 계약서 위조됐냐 안 됐냐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쟁점이. 그러니까 그 국선 변호인조차도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보겠다고 자신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따위로 만들었어야 되거든. 이따위로 막 뒤섞어 놔야 되는데 그 사건은 SKT가 따로 고소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기소하니까 쟁점이 확 잡혀버린 거죠. 계약서 위조건. 그럼 국민참여재판으로까지 우리가 끌고 나갔기 때문에 국민 배심원 앞에서 단 하루 만에 우리가 저거를 계약서 위조로 입증하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100% 자신 있고 국선 변호인까지도 자신 있어 하는 재판이 그 재판입니다. 단순하게 됐죠. 근데 다만 거기에 김세희 도도맘 사건을 갖다 껴넣었는데 그 저랑 변호사랑 상의해서 그 사건 그냥 제끼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설사 유죄 나도 상관없다. 제껴버리자 그 사건. 거기에 막 김세희 도도맘까지 껴들면 골치 아프니까. 자, 이 사건은 원래 10월에 그 민사재판 결과가 나와서 한동훈이가 거의 끝장날 판이었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충성한 그 대가로 이제 이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민사재판 그 선고는 저는 선고를 미루는 게 맞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이 이 올려놓은 증거를 갖고 다시 분석해서 그 증거 조작을 다 잡아서 다시 민사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윤석열 한동훈은 일단 시간을 번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돌려막기로 시간을 법니다.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이 꼴 나는 거죠. 이거 계속 돌려막기로 버티는데 돌려막기로 아무리 버텨도 재판이야 검사 판사 줄 서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 죽어나가는 거 이거는 돌려막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야 뭐 문재인이 수사한다 그래서 사기치고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이건 어떻게 돌려막기 합니까? 그러니까 60대, 70대 노인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거 20%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의료 대란, 지금 의료 대란도 아니에요. 지금 응급실 정도 지금 온창란이고 내년 되면 의과대학하고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면 저는 그날로 윤석열은 이제 끝난다. 그래서 상반기 넘기기 어렵겠다. 이렇게 가면은 보수가 들고 일어날 거니까. 오늘 조갑재 대표가 정권 붕괴된다고 경고하는데 제가 이 결혼식 마친 다음에 내가 보수에다가 한번 이 서신들을 다 써서 지금 최소한 조갑재 정규제 정도 보면 이거 이 정권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대로 끝낼 겁니까? 어차피 끝나는 정권 이놈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을 보수가 먼저 치고 나가야지만 이재명 문재인 일파에 대해서 말빨이 쓰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보수가 침묵하고 있으면 윤석열하고 이제 같이 죽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먼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쳐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진보 촛불보다 윤석열 목을 더 빨리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붕괴된다고 얘기하는 조갑재 대표는 빨리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된다 말만 꺼내지 말고 한 10월 11월쯤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 보수 진영을 다시 태블릿 진실로 끌어들여서 진보 문지랑보다 더 먼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